안녕하세요. 포유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환율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 장관이 아마 기자들 질문에 답한 것 같은데, 지금처럼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할 거냐라고 물었겠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은 현재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하겠다. 미국 정부도 달러 강세 정책을 선택하겠다라는 답변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환율이 외환 정책 당국이나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도 지난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거기다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두 번째인데 약 990억 달러 흑자를 냈으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정부 정책도 환율 안정, 그리고 경상수지도 그 정도면 환율 안정에 기여할 듯 하지만 실제로 원화 가치는 하락했잖아요. 미국 달러 강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특별히 미국 정부가 달러 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이제 환율 영향 요소를 종합해 보면 그렇다이라는 거죠. 물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경제 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달러 약세를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환율 영향 요소를 종합해 보면 달러 약세 현상보다는 달러 강세 현상이 자연스러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의 달러 강세 유지 정책도 실제로는 달성될지는 의문이지만은 지금 현재 외환시장 환경을 종합해보면 상당 기간 유지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달러 영향 요소, 달러 가치 영향 요소가 인덱스죠. 결국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6개 통하죠. 유로존이라는 또 유럽 약 한 21개 국가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금융시장 환경, 정치적 환경, 이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 쪽이 어렵잖아요. 유럽이 어려운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어려우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또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어려운데 원인이 있는 것이지, 그것도 원인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국 경제가 그것 때문에 또 나홀로 지금 황을 누리고 있죠. 그렇지만 2023년까지는 모두 다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위기를 얘기했단 말이죠. 경제 침체. 그렇지만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 분석대로 미국 경제가 침체가 없었고 올해도 침체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인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분석의 문제지, 그죠? 분석의 문제이지 이게 트럼프 정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고 중국이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가지고 중국 경제가 망가지고 그런 것이지. 또 중국의 대외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다가 미국에 도전하려고 하다가 당한 거지, 어떻게 보면요. 미국에 저항에 당한 것도 있죠. 또 아니면 미국 견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속될 수 있었고 또 유럽 경제가 나쁜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분석이 제대로 돼야지 단순히 뭐 그 미국의 그 성장률이 저축이 이제 다 뭐 소진이 다 됐으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는 꺾일 거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한 경제학자들 적지 않을 거예요. 또 미국의 재정 적자가 많으니까 또 미국 달러가 꺾일 거다. 그 지엽적인 얘기단 말이죠. 그죠? 앞에 뭐 저축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지, 저기요. 저축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또 잠재 성장률도 픽스된 거 아니에요. 뭐 경제학자들 중에는 잠재 성장률이 픽스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 자본의 국제간 이동도 있고 노동의 국제간 이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잠재 성장률도 픽스될 수 없고요. 뭐 또 기술 혁신도 있고요. 또 기술 혁신은 미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인 얘기들이 외환시장에 반영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또 경제학자들이 몇 개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이 이제 고갈됐다. 아니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많다. 또 미국이 뭐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그 경기가 침체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일 수도 있어요. 쉽게 하면 그 뭐 지식을 암기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사실은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암기하는 거는 이해를 하면 응용이 돼야 되는데 응용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축이 픽스된 게 아닌데 마치 픽스된 것처럼 얘기하고, 잠재 성장률이 픽스된 게 아닌데 잠재 성장률이 픽스된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어떻게 보면 암기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뭐 경제뿐만이 아니라 법률 문제도 요즘 윤 대통령 사건을 보면서 법률 하시는 분들도 보면 법률을 단순 암기한 것 같다. 즉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유 권한이기는 해요. 그러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또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도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 합의란 말이죠. 헌법이라는 게. 그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다 보니 결국 탄핵 절차를 밟게 된단 말이죠. 법률 하시는 분도 제가 볼 적에는 경제학자들처럼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론을 암기한 거 아니냐. 법률을 암기했다든지 뭐 경제를 이론을 암기한 학자들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99% 암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환율을 보더라도 금리를 보더라도 GDP 성장률을 보더라도 또 아니면 뭐 IS LN 곡선 설명하는 거 보면 그것이 응용이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은 IS LN 곡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출이 돼요. 정확하게 수치가 얼마다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경제가 망가질지 아니면 개선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모르잖아요. IS LN 곡선을 가지고. 지난 3년간 미국 경제 침체 얘기하는 경제학자들이 IS LN 곡선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문 용어이긴 한데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또 경제 경영 분야가 아닌 사람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자들 얘기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IS 곡선의 기울기, 공간에서의 위치, 그 다음에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정해진단 말이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국제간 이동. 왜냐하면 금리와 관계없이 돈의 국제간 이동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도 건설하고 2차 전지 공장도 건설하라 라고 했을 때는 금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GDP는
성장하고 IS 곡선이 금리와 관계없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 IS 곡선을 보면 금리를 인하하니까 인상하면 망가질 거다. 또 금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망가질 거다. 이런 건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 경제 이론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외환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 동안 달러 강세 현상은 유로존, 그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약 21개 국가 경제가 망가진 것도 원인이다.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그 중국 경제도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 단순히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미국 재무장관이 달러 강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판다는 그런 거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경제에. 지난 3년간도 도움이 됐어요. 물가가 많이 오를 때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면 수입 물가는 안정되거든요. 유리하다는 거죠. 또 미국 국채 수요 증가에도 기여해요.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 국채를 투자하면 되죠. 금리 유럽이나 이런 것도 좋으니까 달러 강세까지 받쳐준다면 뭐 유리하죠.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달러 강세 정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또 지난 3년간 그랬고요. 근데 앞으로 유럽 경제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트럼프가 또 미국이 뭐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또 유럽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도 그 달러 강세 정책도 사용하지만은 달러 약세 정책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죠. 쉽게 하면 악재와 호재와 공존하는 것과 동일하다. 어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응 전략인데, 대응 전략은 뭐 여러 가지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앞에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99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예요. 두 번째예요. 사상 두 번째예요. 그렇다고 하면 원화 강세 요인인데 왜 안 됐을까? 그럼 이 경상수지를 뜯어봐야 돼요. 과연 경상수지가 외화 공급이 수반되는 경상수지 흑자 990억 달러냐, 아니면 미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하고 2차 전지 공장 건설하면 계열사들이 다 공급하잖아요. 원자재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공급하잖아요. 미국 현지에서도 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수출이에요. 그런데 돈은 안 들어와. 계열사끼리 본지정강 그래는 있겠지만은 외화가 국민 경제 전체로 공급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경상수지 990억 흑자는 외화 수급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수입이 안 돼 가지고 또 경상수지 흑자일 수 있어요. 다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수입도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율 높고 하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앞에서도 법률 얘기를 했는데, 법률 전공한 사람들도 이게 법 철학을 공부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법 해석이 다 제각각인 것 같아요. 경제학자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판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법률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 판단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전공을 안 해서 그쪽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 쪽은 제가 볼 적에는 학자들은 많고 전문가는 많은데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오판하는 사람이 99%다. 그거는 지난 3년간 그들이 증명을 했어요. 그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증명했어. 미국 경제 망할 거다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실력을 노출시킨 거예요. 잘못 알고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배경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대응 전략이 나오잖아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달러 강세 정책이 당분간은 미국 정책과 별개로 달러 강세 현상이 유지될 듯하다. 그리고 지금 현 수준의 그 달러 인덱스, 그죠? 이게 과연 이제 고평가되냐, 아니면 저평가되냐, 아니면 적정하냐, 이 판단은 환율 영향 요소를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에 제가 세미나 한번 조금 언급은 하겠지만은, 여튼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외환시장 환경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